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개전 첫 4일 동안 러시아 전비는 70억 달러 정도였으나 이후 탄약 보급품 확대와 전사자 속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하루에 200억에서 250억 달러의 전쟁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전쟁의 기회비용에 대한 아이젠하워의 견해를 보기로 할까요? 미국의 전쟁 영웅이며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 1890년 칠형제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이젠하워의 학창시절은 평범했죠. 아이젠하워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해군 사관학교였지만 아이젠하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결국 아이젠하워는 삼수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어요. 남들보다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아이젠하워는 육군에서 근무하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죠. 너무나도 상대적이고 달랐던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때였습니다. 맥아더는 카리스마를 갖춘 천재형 장군이었지만 아이젠하워는 성실함을 갖춘 대기만성형의 군인이었어요. 아이젠하워는 1932년 더글라스 맥아더의 참모 장교가 되었죠. 그는 맥아더 장군을 따라 필리핀으로 부임해 필리핀 군대 재건을 지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아이젠하워는 놀라운 활약을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침공작전인 횃불작전의 총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또한 1944년 미국과 영국의 연합국이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감행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며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쟁 영웅이 된 아이젠하워의 인기는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 치솟았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1953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은 군사비 지출을 증가하며 서로 군사 경쟁을 하였지만 아이젠하워는 군사비 지출 증가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1953년 평화의 기회라는 연설에서 군사비 지출은 국민의 복지를 훔치는 것에 비유하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제조된 모든 총들, 진수된 모든 군함들, 발사된 모든 로켓들은 궁극적으로는 굶주려도 먹지 못한 사람들과 추위에 떨어도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도둑질한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무장한 이 세계는 돈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노동자들의 땀과 과학자들의 특별한 재능과 어린이들의 희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식 중폭격기 한 대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30개가 넘는 도시에 현대식 벽돌조 학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는 6만 명 인구가 사는 도시 두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돈이 있으면 또 아주 최신의 온전한 설비를 갖춘 병원 2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콘크리트 고속도로 50마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 한 대를 위해 밀 50만 부셰를 대가로 치릅니다. 우리는 구축함 한 척을 위해 8,000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대가로 치릅니다. 지금 언급한 것은 다시 반복하거니와 전 세계가 택할 수 있는 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장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결코 제대로 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위협하는 구름 아래에 인류는 철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평범하고 잔인한 진실이 심각한 위험을 규정하고 있으며 1953년 이봄과 함께 오는 희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연설을 들으면 그는 전쟁을 선택하면 무엇을 포기하는지를 잘 이해하며 전쟁을 피할 방법을 신중히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1953년 한국 전쟁을 종결시키는데 남한과 북한을 휴전협정으로 가져오는 일을 하였죠. 미국인들은 아이젠하워를 아이크라고 부르며 지금도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는 100만 달러짜리 미소라는 별명처럼 부드럽지만 단호한 원칙하에 미국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기회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경우에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위해 어떤 사람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학 진학에 대한 이득은 지적 성장과 좋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가는 무엇일까요? 우선 다음과 같은 현금 비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고 해도 어디에선가 잠자고 먹는 비용은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숙비와 식비 그 자체는 대학 진학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죠. 혹시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하숙비와 식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한다면 그 차익만큼만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학에 다니는 가장 큰 비용, 즉 시간 비용을 누락시켰죠.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잠재적 임금 소득이 비용으로 추가되어야 하죠.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이득과 기회비용을 잘 계산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기량이 뛰어난 운동선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프로에 진출하는 것도 기회비용이 커서일 것입니다.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기회비용을 계산해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은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을 그만두고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과가 나왔을 때 존의 이유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나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매상 700만 원에서 비용 500만 원을 뺀 200만 원이 이윤 아닌가요? 이것은 명시적 비용만을 고려하는 회계학에서는 옳은 계산이지만 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은 편의점을 경영하기 위해 이전 직장에서 받던 300만 원이라는 월급을 포기했죠. 이 사례에서는 대략적인 기회비용, 즉 경제학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 500만 원과 잠재적 임금 300만 원을 합친 8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존은 700만 원을 버는데 800만 원을 비용으로 썼으니 100만 원만큼 적자를 본 셈이죠.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